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펩트론이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한 겁니다.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에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되며 계약 기간은 평가 종료 시점인 약 14개월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028년까지 매출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전 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라는 새 비전 아래 배터리 제조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게임업체 주가가 PC와 콘솔 게임의 성과 등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프트업은 전거래일 대비 14.77% 급등한 64,500원, NC소프트는 7.42% 오른 22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신작들이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최근 3년간 지지부진하던 게임주가 지수보다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임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당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냈지만 이후 경쟁 심화와 신작 흥행 실패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PC와 콘솔 중심의 신작 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의 매출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양시장이 1.5%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평소와 좀 다르게 좀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처음에서는 전고체하고 2차 전지가 움직이길래 IT를 눌러놓고 쟤네들이 가는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종목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발표하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있죠? 그다음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다음에 LG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금투세 결정을 11일 날 한다라 그러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실적부터 금투세, FOMC 의사록 뭐 등등등 얘기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 우리나라는 또 내일 또 장이 열리고 나서 수요일 날 또 휴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제가 아침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아침에서는 전고체하고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침엔 IT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특징이 있잖아요. 안 가는 거. 지수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거. 그래서 지수가 징글징글하게 안 가려고 IT를 누르고 전고체가 얘네들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아침 방송에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 돌아가서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움직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이미 갔다 오고 나서 1시간 정도, 2시간, 그러니까 12시 되기 전에 회원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순환매다. 자, 이거는 순환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못 갔던 종목들 있죠.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최대한 빠르고 요약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수를 보게 되면요. 일단 해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거예요. 무시하세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좋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일단 뭐 이건 이미 벌써 금요일 날에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아침에 저도 이걸 보고 갔죠. 자, 일단 나스닥은 다시 돌아섰고요. 다시 돌아서고 강합니다. 다우존스도 강하고 S&P 500도 강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잠깐 보면 얼마 정도 빠지냐면 나스닥 선물이 현재 마이너스 0.6 됐다 많이 빠진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0.6%나 빠지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 흔들려도 다시 플러스 나거나 결국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봐봐요, 한번.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약세이긴 하지만 이게 급락으로 밑으로 떨어질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해서 일단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도 내일 이제 오늘까지가 휴장이고 7일까지가 휴장이고 8일서부터 중국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합니다. 국경절 휴장 이후에서 나오는데 얘네들은 또 4분기에서 올해 또 0.25에서 0.5 지준율 인하 이슈도 있고요. 또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경제 뭐 활성화 정책 뭐 발표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대놓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돈이 풀리면 중국 시장은 또 올라갈 겁니다. 조정을 받아도 결국 올라가게 될 거예요.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아주 쌍두마차로 얘네들이 올라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거는 대충 알고는 있었죠. 이미 지난주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를 여기를 박스권으로 가둬둘 생각이었으면 IT를 오늘 죄다 빼고 전고체 2차 전지를 올렸을 겁니다. 아니면 제약주가 움직였거나 뭐 그런 식으로 IT를 누르고 갔을 텐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다 갔어요. 웬만한 애들. 그러니까 조선주 좀 빠지기는 했고 뭐 몇몇 종목들 빠진 거는 있지만 일단 IT가 강했고요. HBM 관련주도 강했고 뭐 제약주도 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약주들도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갔고요. 비만치료제도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전고체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줬고 뭐 그 외에서도 종목들이 골고루 오늘 코스닥이 1130개 정도 장중에 올라갔고 뭐 마감에서는 1110개 정도 올라갔다고 보이는데 자, 지수를 보면은 지금 중요한 얘기를 벌써 2개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올려놓고 하나를 누르는 느낌이 아니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던 IT마저도 지금 나스닥이 넘어간 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오늘 움직였어요. 삼성전자도 흔들었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하이닉스도 아침에서는 뭐 2%대 뭐 이렇게 강세를 주다가 또 흔들리는 척 해갖고 마이너스가 되나 했더니 결국은 오후장에서 들어 올려놓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줬죠. 뭐 이런 흐름들 6%대 강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에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지수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오늘 월요일 날 이게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 느낌이었는데 그냥 오늘의 느낌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의 느낌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여기 2,700을 넘어가려고 지금 모양을 잡는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중바닥형 보이죠? 이게 뭐 삼중바닥형, 수렴형.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갈. 근데 우리나라 혼자 자체적으로 힘을 내서 올라가는 건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국 시장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거 봐봐요. 세죠? 이렇게 떠 있는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살짝 넘어가죠. 이거 뭐 좀만 넘어가면 800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도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저는 2차 전지 전해질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이미 아침 공개 방송에서는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모양들이 이뻐서 괜찮아요. 그쪽들이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이 해운주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 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중소형주들은 거래가 안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게 넘어가면 이제 IT 부품주도 움직일 텐데 오늘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증권사들이 다 실적 하향치를 다 잡아놔가지고 뭐 잠깐 흔들리겠지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고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하이닉스가 진짜 IT입니다. 그래서 IT 주들을 보신다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는 대장이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 IT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IT를 할 거면 그쪽을 봐야 되는 거고, 더 쉽게 가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나스닥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IT주들이 움직일 거니까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AMD, 퀄컴, ARM 이런 기술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점은 장이 그래서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다. 나스닥 선물 흔들려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오늘 장중에서 좀 아쉬웠던 게 아침에서는 그러니까 오후장까지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였는데 매수세로 바뀌었어요.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했다가 한 시기점으로 해서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1,700억 정도 순매수 오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봤을 때서는 일단 급락의 걱정은 하지 마시고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은데 하여튼 미국 시장 조정받아 크게 받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종목을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7월 달서부터 8월 달, 9월 달까지는 제가 비만 치료제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테마주들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리뷰를 좀 하자면 아침 방송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대봉 LS 원래 조정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장 끝나고서 시장 분위기 보니까 장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빠지다 말다가 다시 얘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얘도 많이 못 올라간 낙폭과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제약주들은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 떴어요. 얘는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은 양호하고, 그다음에 샤페론 이것도 추천하고 나서 많이 올라가는데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비만 치료제들이 은근히 강했습니다. 장 마감에서도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거 움직였고, 지난주하고 뭐 오늘까지 대화제약도 비만 치료제 이슈로 잘 움직였고, 과거에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뭐 별것도 아닌 이슈로 차트가 이렇게 들어놓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1월 달, 2월 달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일단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테마주들이 좋아요. 거래 실려 있는 애들. 핵심의 키포인트는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 쪽에서,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야 돼. 이슈가 있으니까 거래가 실렸을 거고, 거래가 있으니까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런 쪽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샤페론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잡주들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미 비중 줄여놓고 조금 가져간 분들한테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고,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았고 움직이는 전고체들이 그 무슨 뭐 화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무슨 뭐 불 안 나게 하는 거, 뭐 경고 장치서부터 해가지고 불 지연시키는 것부터 해갖고 뭐 스크린 풀러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예방책들. 그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다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걔네들 다 앞에 거래에 실렸거든요. 얘는 비만 치료제지만 거래에 실려 있는 그런 최근에 이슈 있었던 마찬가지 딥페이크 이슈도 한참 또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실려 있는 데를 잘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 쪽들도 7월 달, 8월 달에 엠폭스 진단키트 이것들도 앞에 거래에 실렸다가 지금 잠잠한데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고 자 한국 BNC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조용하고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거래가 실리긴 실렸는데 좀 다른 애들보다 그렇게 확 들어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무난한데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것도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습니다. 23.1% 수익 났던 종목인데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앞에 이것도 거래 실려 있죠. 전고체는 아닙니다. 뭐 비만 치료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슈에서 딥페이크 관련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던 엠폭스 진단키트도 아닙니다. 얘는 뭐죠? 대마, 그렇죠? 대마 관련주. 그래서 해리스 테마로 되어 있는 쪽인데 이것도 거래가 실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으면 이것도 조만간에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제약주, 전고체, 뭐 딥페이크, 뭐 STO 관련주도 상관없어요. 이슈가 되는 모든 테마주들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그게 건설주여도 상관없고 뭐 유가 관련주 상관없고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은 이슈가 있으면 움직여요. 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이 돈 들고 땡기느냐 안 땡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장은 요것들이 싹 다 지금 움직이려고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일단 장이 좋습니다. 미국 장 계속 폭락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 없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좀 쫓아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엄청 많이 안 올라가죠. 뭐 느낌은 미국 시장은 한 500%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 못 쫓아갑니다. 뭐 500% 올라가면 우리나라 뭐 100%나 갈까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 뭐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종목들 한 100% 정도 수익 나오면 우리나라는 20%는 나오는 것 같아요. 20%.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하겠죠. 대형주 쪽에서는. 하여튼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는 건 아니니까 미국 시장 종목들이 여기서 더블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뭐 손실 나거나 저점이 깨지거나 마이너스 될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테마주들은 관심 있게 잘 보세요. 오성첨단 소재. 자, 현대약품하고 그다음에 명문제약하고 둘 다 해리스 테마죠, 다들. 해리스 테마인데 원래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비만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차트 봐봐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떨어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겨울 되면 항상 제약주들이 뭔가 이슈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은 발동 걸린 게 아침부터 전고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뭐 테슬라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지만 이래저래 뭐 올 겨울에서는 4분기에서는 미국 시장이 돈이 풀리고 중국도 돈이 풀려서 우리나라도 돈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이 힘을 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힘을 내주면서 이렇게 거래 실려 있는 이런 바닥에 있던 테마주들이 한 번씩 들어 올려주는 그런 재미있는 매매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아침 방송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수익이 냈던 종목이에요.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 매매로 다시 재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장에서 나쁜 종목은 없다 봅니다. 이슈를 가지고 있고 거래가 실려 있다면 뭐든 좋다. 그게 STO든 비만 치료제든 제약이든 철강이든 조선이든 히토류든 하여튼 이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슈만 있으면 안 되고 뉴스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런 애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했고 또 낙폭과대들이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우리 증시가 조금 좋아지려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방송 중에 언급해주셨던 종목들의 현재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항상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 잘 선별해주고 계시니까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토니몰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 비중은 15%입니다.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9,400원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뭐 장이 나쁘진 않아서 뭐 급락하거나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래가 지금 실리다가 말다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화장품주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죠. 바닥에 돌리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들도 지금 다들 이렇게 찾아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성광밴드부터 한국화분부터 해가지고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풍력주들도 다 저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느낌은요.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종목들이 빠졌다가 정배열로 돌리고 힘을 모으고 다시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부터 먼저 올릴 거냐? 그거는 세력들만이 알죠. 근데 대충 보면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화장품보다는 다른 쪽들이 거래가 지금 더 활발하게 실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보면은 월요일서부터 지금 진건다리 연휴 끝나고 나서 뚜껑 열고 장을 시작해 보니 뭐가 움직였어요? 2차 전지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였죠. 그리고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움직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들은 전해질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큽니다. 근데 그것들이 오늘 싹 다 움직였어요. LNF, 에코프로. 저는 전해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장을 어차피 올리려면 걔네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2차 전해질보다는 전고체를 더 좋아하거든요. 전고체 쪽에 뭐 전고체 뭐 미래가 좋아 보여서 뭐 전고체 배터리 만들까 봐 저 죽기 전에 볼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만들 거라고 하는데 2030년도 이후에서는 상용화 될 거라고 뭐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본 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믿는 건 거래량입니다. 언젠간 만들겠죠. 2050년도가 됐든 2100년도가 됐든 언젠가는 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타지 않는, 불나지 않는 전해질이 아닌 그러니까 액체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고체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뭐 아무리 늦어도 2100년도에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는. 나오든 안 나오든. 저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이 시장과 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그 돈들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 이게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해질 쪽에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가 맞든 안 맞든 2100년도에 나오든 2500년도에 나오든 3000년도에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어쨌든 간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관련주 쪽을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 실린 쪽은 그쪽입니다. 그리고 제약주들도 작년에 거래가 실렸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의 토니모닐은 얘도 앞전에서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나쁘게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계속 지금 이슈가 조선주들도 그렇고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전 나쁘게 안 보고요. 지금 화장품도 거래 실리고 올라왔던 부분에 나쁘게 보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선주도 그랬어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주들하고 지금 화장품주들은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얘는 6월 달까지인데 한번 달렸죠. 그 얘네들은 좀 쉬어줘야 돼요. 지금 쉬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 동안 조정받았던 애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아주 지겨워갖고 이제 올라오면 난 주식 안 해. 나 던져버릴 거 하는 애들이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애들,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고 지금 올라가려는 애들이 있죠. 제약주하고 2차 전지들. 이제 개인 투자 반등 주게 되면 다 갖다 던지려고 지금, 왜냐면 화가 났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실망을 해가고 코스피 시장에, 우리나라 K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느낌이 지금 오늘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쪽들이 지금 당장 강할 것 같고 얘네들은 좀 더 옆으로 기거나 좀 횡보를 해야 돼요. 이유는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얘네들이 먼저 앞서서 많이 달렸기 때문에. 조선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쉬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나쁜 건 아니니까 쉬었다가 시장이 또 순환매가 돌면은 또 이쪽이 또 바톤을 받고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거다라고 추가 매수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하지 말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생했던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뭘까를 고민을 한다면 그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니모리는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가 워낙 올해 상반기에 많이 갔던 업종이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전략 세워보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만 4천 원, 비중은 80%입니다. 자,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종목을 좋게 보고 있던 차에 9월 급락하기에 매수 기회로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돼도 별 영향이 없을 종목 같고 또 전고점 40만 원 부근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34만 2,500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아주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비중도 80%인데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세명전기도 있고 재룡전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다른 애들을 공략했으면 아마 불안했거나 욕 나오거나 아마 요거 회사 아마 게시판에다가 아마 열심히 안티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고점에서 지금 봐봐요. 몇 프로 빠졌는지. 50% 넘게 빠졌어요. 2달 넘도록.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진전기서부터 싹 다 그랬습니다. 고점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지금 43% 빠졌습니다. 적게 빠진 거 아니죠? 최근장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고점에서 44% 빠지고 2달 동안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신 HD 현대일렉트릭은 물론 얘도 고점에서 빠지긴 했죠. 근데 지금 얘는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대선 테마로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인프라 투자 쪽으로는 대선 이후에서도 미국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어쨌든 이걸 풀어야 됩니다. 돈을 써서 돌려야죠.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주가도 올려야 되고 뭐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쓸 텐데 이쪽 이슈.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전선 테마주들 노후화된 전선 쪽으로 무슨 뭐 돈을 얼마를 써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 계속 그 기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진짜로 하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렇게 해갖고 미국 땅덩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잘 된 쪽들은 뭐 전신주도 잘 설치돼 있을 거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만 미국도 시골 같은 경우들은 뭐 껌껌하고 그런 데 동네가 또 있겠죠. 인터넷도 안 되는 동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들도 싹 다 전기를 깔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질문 40만 원 가는 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40만 원. 뭐 40만 원만 가겠어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선택을 잘 하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종목을 선택을 했으면 저거 전기주, 전선 테마주 분명히 이정수 전문가님이 저 더 간다 그랬고 그랬는데 고점 대비 40%나 빠졌네 이렇게 하고 지금 아마 화가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갑니다.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일진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KBI 메탈부터 해갖고 뭐 전선 구리 관련주들 되게 많잖아요. 그쪽은 결국은 다 갈 거예요. 얘가 지금 증명하잖아요. 어쨌든 이거 신고점으로 가고 나머지들도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말을 안 들어먹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었다면 이미 얘네들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여기서 10배 갔겠죠? 8,000원이고 8만 원 갔겠죠? 미국 시장이었으면.
우리나라 시장이어서 그래요. 억울하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면 이왕 물려 있는 것들 전선 테마주들은 저는 다 좋게 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밑으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릴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일렉트릭 때문에 다른 종목까지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쪽은 길게 봐도 될 종목으로 보여요.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전선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와주는 중이고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은 신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죠 지금 진입하려는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미 수익이 났거나 바닥에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려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이 악물고 버티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들은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접수해 주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4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 폭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15만 9,400원, 비중은 43%입니다. 여름 전에 매수했습니다. 돌아보니 고점이 있었는데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5% 올랐고요. 14만 2,500원에서 매수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 좀 손실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뭐 로봇주들의 전망은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도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좀 불안하죠. 근데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IT 섹터 계열들도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일단 뭐 움직임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보면 이게 안 간 게 아니란 말이죠. 2023년도서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 아마 간택을 받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가 삐그덕삐그덕하니까 그래서 좀 흐름이 약해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뭐 계속 이슈는 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계속 악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뉴스들, 그러니까 해명 뉴스들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좋은 얘기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은 늘려가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좋게 봤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쪽에서 안 좋게 나오는 이슈들이 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일부러 안 올라가게 하려고 얘네들이 길을 쓰고 막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삼성전자가 다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이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로봇주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차트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과정에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지금 로봇주 관련주들 이거 말고도 뭐 이렌시스부터 해서 뭐 SBB테크부터 해갖고 뭐 보핏 관련주 해가지고 뭐 이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핏 이슈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막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전 그래서 조금 보핏 관련된 이슈된 종목들이 이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좀 돌파가 되고 이거 봐봐요. 거래 실리고 이런 애들도 이게 돌파가 돼서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8,500원, 9,000원 뚫고 10,000원 가고 막 그래야 이제 질문하셨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20만 원 넘어가고 뭐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이게 시장에 돈들이 다 빠져나갔는지 도대체 종목들이 이슈가 있어도 꼼짝을 안 하고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으로 좀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과거처럼 이슈가 나오고 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고 한번 조선주 싹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해운주 싹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뭐 제약주 싹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서는 뭐
증권주 싹 다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 다 강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돈들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도 별로 그렇게 그렇죠? 잘 못 믿어지잖아요 지금. 맨날 안 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아직 로봇주 쪽에서 아주 강한 흐름들이 지금 발견이 되다 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종목들이 갈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조선주도 가야 되고 제약주도 가야 되고 전고체도 2차 전지도 가야 되고 뭐 반도체도 가야 되고 로봇주들도 가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라가려면 돈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직 프로그램 매수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뭐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식 안 산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거래가 너무 없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쪽이 만약에 안 움직이면 로봇주 쪽에서도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 아까 봤었던 차라리 이렌시스처럼 지금 앞에 거래 좀 많이 실렸고 근데 이것도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보다는 지금 당장은 전고체 쪽인데 뭐 제약주하고 올 겨울은 그래서 좀 거래가 좀 앞전에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쯤에 좀 실렸던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나쁜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이거는 이제 원년천조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마저도 좋아 보여요. 근데 거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절대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거래가 없어서 좀 순번이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 로봇주들은 보필 이슈가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그쪽 로봇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적고 또 이슈가 있어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후에 더 큰 상승을 이끌어줄 모멘텀을 지켜보면서 전략 세워나가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덱스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 비중은 25%입니다. 3년 된 종목입니다. 손실이 커서 그동안 추가 매수를 통해 단가를 낮췄는데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손절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문가님 의견 듣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7,69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덱스터 도와주실까요? 자, 지금 VR, AR도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구글 글라스 그리고 메타에서도 만든 무슨 안경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 보면 찾으면 나옵니다. 유튜브 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기기들이 일전에 그 애플에서 막 이따만한 거 막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안 팔려가지고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뭐 그런 설도 있듯이 그거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쓰기 좀 불편하지만 정말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 사이즈에다가 많은 정보들이 막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앞에 VR,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것들도 다 표현이 되고 우리가 모니터 보듯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이게 안경이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컴퓨터는 안경에 이제 들어가게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슨 조약돌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마우스보다는 좀 작고. 그러니까 하여튼 손 안에 이렇게 움켜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돼서 이게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뭐 그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 이게 계속 구글하고 이제 메타도 그렇고 삼성전자 아마 뭔가를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IT 기기들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3년 동안 지금 조정을 열심히 받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고생을 했다면 최소한 10,000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반도체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메타가 만들어왔던 그런 구글 글라스라든지 계속 IT 쪽으로 로봇이라든지 계속 이런 쪽들로 계속 이슈가 올해 하반기 뭐 내년 내후년 뭐 더하면 더했지 뭐 축소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버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고생은 고생할 대로 다 했네요. 3년 동안 빠질 만큼 빠졌다면. 그리고 지금 거래도 이렇게 실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10,000원까지는 버텨보시고 10,000원에 다시 질문 주시고 수익이 나게 되면 한번 터세요. 왜냐면 지금 바닥서부터 6,000원부터 움직인 거 아닙니까? 4,800원이지만 대략 6,000원 정도 자리에서 13,500원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 넘는 수익이 났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정도 올라왔으면 밑에서 샀던 사람들, 물타기했던 사람들, 3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수익 냈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팔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으니까 원래 잡주들이 연말하고 연초장에 좀 움직임이 좀 좋거든요. 얘가 그런 잡주예요. 그런 잡주니까 그런 잡주들이 연말 연초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잘 파시고 일단 10,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받으셔라.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10,000원 선까지만 더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MCNC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1,714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부분은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자, SMCNC 차트를 보면 이거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애들은 깨운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잠에서 깰 때까지 냅둬야 됩니다. 뭐 깨운다고 여러분 깨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밑에 있고 얘네들은 쫙 꼭대기 철탑 위에서 잠자고 있는 애를 어떻게 깨웁니까? 그거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철탑 한 500m짜리 올라 뭐 아니면 뭐 심해로 뭐 여러분들 뭐 그 산소통 메고 뭐 심해로 뭐 내려가서 이거 깨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알아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일단 계속 지금 바닥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할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주들이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언젠가는 뭔가 이슈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겠죠. 아까 질문 주셨던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가 틀리냐면 이것도 3년 내내 아마 고생 했었던 종목일 거고 바닥에서 계속 잠만 잤던 종목인데 그나마 이거를 지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이슈도 있지만 이슈가 있으니까 거래도 실렸겠죠. 뭔가 지금 거래가 갑자기 막 실렸다는 게 이게 보통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이 막 조단위는 아니지만 2,0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 실렸다는 얘기는 100억이든 500억이든 누군가가 어쨌든 잠자는 애를 지금 쿼터를 건드려갖고 깨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SMCNC가 올라가려면 여기서 거래를 싫고 뭔가 들어주는 그것들이 나왔을 때 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수익 나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려고만 하고 있고 거래량 시그널은 있지도 않고 세력들은 세워라 내워라 올해 그러니까 매집하고 내년도 매집하고 한 2028년도에 움직여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가겠어요? 세력들은 2028년도에 가겠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세력들의 그 의도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망할 거는 아니니까요. SM이잖아요.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 보시라는 방법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언젠가 올라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잠을 자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사조 대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8,000원, 비중은 10%입니다. 7월에 매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손가락이 잘못 미끄러져서 잘못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만 보면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49,500원이고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필이면은 그렇죠? 그 손가락이 밑에서 여기서 미끄러져 갖고 사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서 미끄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위쪽에서 거의 최고점, 그렇죠? 109,900원에서 살짝 미끄러질 때 최고점에서
뭐 주가 차트를 보면요, 많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공략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7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점검을 받아보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원래 3년에 이만큼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이만큼 폭 올라가는 거였는데 한 방에 1년에 이만큼씩이나 올라갔으니 그나마 좀 장이 좋으니까 운이 좋게도 7만 원 돌파가 되면 8만 원, 9만 원에서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조, 대림, 지금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니까 음식 업종들, 그래서 음식 업종들 지금 뭐 김치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뭐 나중에 수산주들도 엄청 비싸지겠죠. 뭐 그때쯤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주게 되면 잘 빠져나오셔야죠. 뭐 지금 또 겨울 되면은 이제 돼지열병 생기게 되면은 이제 돼지고기 가격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류독감 발생하면은 뭐 계란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수산주들로 이제 몰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산주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올라오면은 9만 원만 가도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잘못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갖고 있다가 좀 반등 줄 때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만 원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8만 원에서 9만 원 선에서 손절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만 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4,600원, 비중은 70%입니다. 조정받을 때 반등 기대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네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6만 원 선 지켜내면서 6만 1,0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뭐 실적 발표는 뭐 파원들이 지금 뭐 망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뭐 실질적으로 TSMC하고 어떻게 경쟁해가지고 뭔가 조금 좋은 결과들을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TSMC는 뭐 3나노, 4나노, 5나노도 뭐 양산하고 성공하고 실적도 나온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3나노 쪽에서 지금 양산 아직 얘기가 없고 5나노도 뭐 별로. 어쨌든 그거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안 좋은 얘기는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얘 지수 관련주라서 그래요. 얘가 뭐 실적과 상관없이 실적은 결국은 좋아지게 될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최근에 좋게 나왔죠. TSMC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건데요. 이번 3분기 실적 TSMC도 좋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싹 다 좋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는 지금 3분기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었다라고 우려감을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근데 얘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차트를 보면은 얘는 빠진 이유가 얘가 이꼬르 코스피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시가총액이 2,000조밖에 안 되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그러니까 합치면 2,000조 조금 넘거든요. 얘가 거기에 지금 거의 400조, 그러니까 지금 360조 얘가 쪼그라들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거의 코스피에 많은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간 건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4,600원이죠. 에이, 그 정도는 올라가요. 일단 내일은 실적은 안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안 좋은 얘기 나와도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일 빠져도 모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물어본다라 그러면 해외 시장이 강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IT로 보지 말고요. 지수주로 보세요. 그럼 지수주는 뭐가 움직여 갑니까?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올려야 돼요? 삼성전자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실적은 뭐 내일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4분기 실적 앞으로 좋아질 걸 기대를 하고 지수도 올라갈 걸 기대를 하면 65,000원으로 뭐 조만간에 반등 줄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종목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코스피가 최근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같이 시장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아직 조정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전선주 전망이 좋다 보니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망은 괜찮지만 시장이 부진하니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